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전편에 흙살리기 효과에서 병해충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의견을 댓글로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은 아니라도 몇 분이 댓글을 주셨고요. 그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참고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저의 의견을 보면서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흙살려서 병해충을 해결한다, 아니면 흙살리기 한다, 어떤 농업으로 갈 거냐라고 찾아가는 게 이제 긴 농업의 역사에 비해서 발전이 없습니다. 아직도 흙살리기에 대한 정의,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흙살리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의 안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99%는 어떻습니까?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화학비라든가 반려태민에서 작물을 키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흙살리기 쪽으로 지향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떤 분들은 이제 자연형이라 해서 방치형에 그냥 자연에 맡겨버리는 쪽이고, 한쪽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흙을 살린다, 아니면 병해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기술적으로 가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농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 뭐랄까요, 그냥 자연형이 맡기는, 그래서 자연에 그 방청에 가까운 그쪽에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 같이 기술적으로 가는 거를 이제 못마땅해하죠. 왜냐, 그분들은 철학적인, 자연적인, 뭐 자연 철학이라 그러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지향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는 기술은 뭡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방법, 흙살리기 방법이라든가 병이전에게 또 기술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가져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의견, 번째 의견 내겠습니다. 농업 방향 바로 전편에 제가 좋은 흙을 만들었을 때 병해충이 100% 억제할 수 있다. 발생을 줄인다. 아니면 60% 발생을 줄여가지고 발생을 억제한다. 30% 발생을 억제한다. 아니면 차이 없이 발생한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몇 분이 답을 주셨는데요. 되게 뭐 어떤 분들은 흑살리면 100% 발생을 막아준다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60% 정도, 아니면 30% 정도, 뭐 별반 차이 없이 발생한다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각 어떤 층에 따라서 어떤 그 농사 방향에 따라서 어떤 규모에 따라서 뭐 각기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제 30% 정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이쪽으로 지향한 지가 한 이제 농부가 된 지 44년, 그리고 이쪽으로 지향한 지가 한 35년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저 바로 올해도 제가 이제 병해충 발생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언제나 저희 밭에는 병해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얘기를 솔직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내가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흙 만들었을 때의 병해충 어떤 관계, 뭐 발생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30% 정도, 그러니까 70%는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는 없다는 거. 100이라 그러면 30% 정도는 어쨌든 발생을 줄인다는 생각을 가져 있고, 그러니까 70%의 발생을 언제나 이제 놓여 있다. 저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살리기 병해충의 환경을 보면요, 저는 이제 흙살리기에서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청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지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도 이제 병해충 발생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올 겨울에 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으면서 토양 수분이 오르니까 뭐 양배추에 제가 이제 병이 온 것들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 고온 다수 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자생이 약해지면 오늘 뭐 부추라든가 보면 이제 양배추에도 진딧물이 집단으로 올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병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해충, 봄이 되면 이제 이건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뭐 나비들이 와서 이제 어땠습니까? 애벌레들 그런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막을 수 없는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는 뭐 해충이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밭에 봄 되면 뭐 온통 하얀 나비로 이제 뒤덮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애벌레들이 와서 해충들이죠 번식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물 종류라든가 이런 품종에 따라서 또 차이가 큽니다. 발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병해충 발생을 장연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뭐 70%라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100% 발생을 억제하시면 그건 뭐 엄청난 기술적인 아니면 뭔가 그런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농사에 봤을 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저의 의견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요. 병해충 발생 관계입니다. 우리가 병해충 발생에 그 예찰한다든가 병해충 발생 흙살리기에서 이거를 뭐랄까 비교라든가 뭐 이렇게 의견을 낼 때 저는 이제 이랬습니다. 흙살리기 시작하고 3년 차 이후에 평가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는요. 기존은 뭐 농약을 친다 아니면 환경이 있으면 이제 흙살리기라고 하는 개념이 가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지나야 이게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차 후부터 병해충이 발생이 어떻다 그거를 뭐 예찰하든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때부터가 어떻겠습니까? 비교라든가 내가 어떤 우리 밭의 병해충 어떤 관계다라고 하는 게 얘기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농지에서는 농사 방법이라는 농지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흙살리기 관점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살리기 한다 그러면 3년이 지난 후부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흙살리기 3년 차부터 지난 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걸 종합했을 때 어쩌면 좋은 놈만 했을 때 병해충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적으로 정확하지 못합니다. 농부들을 보니까 하지만은 관찰된 이런 것들은 경험은 이제 뭐 숫자로 다 안 해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5년이라 그러면 10년 정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제 365일 그리고 그 중에서 계절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예찰 능력, 관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3년 차 이전에는 좀 빼야지 않나.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자, 이왕의 말씀을 꺼낸 거니까요. 저희의 병해충 해결하는 대응 방법 이 몇 가지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뭐 앞서 제가 100강에 걸쳐서 몇 번 조금은 공개했습니다만은 기초적인 거는 병해충 해결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온 기술을 동원합니다. 병해충 해결은 첫 번째가 뭐냐?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거.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흙살리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병해충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저는 농약 같은 게 잃지 않습니다. 화학 농약이나 천연 농약 같은 안 쓰면서 뭐 식물 독초 식물 같은 거 아니면 미생물 농약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잃지 않습니다. 안 쓰고 그냥 발생하면요 자연적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진딧물 뭐 생기니까 오신 분들이 뭐 진딧물에 뭐 뿌리라 뭐 해라 뭐 자연적인 방법이다 뭐 하는데 자연적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진딧물을 없앤다는 거는요. 그리고 기피식물조차도 그냥 자연적으로 있으면 하지 그냥 강제적으로 아니면 인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걸 안 하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뭐 진딧물이 있었는데 뭐 한 달 지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발생했을 때는요. 발생 원인이 뭐고 이제 해결 방법 찾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이런 지식에 영향을 쌓는 하나의 측정하는 저는 이제 어떻습니까? 농사 생산하는데도 기술적인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적의 기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냥 병해충이 오는 걸 기다린 게 아니라 아까 또 얘기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병해충 해결 농사의 기술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해서 하는데 첫 번째가 병해충 발생 전에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동원해서 최소화한다는 것. 발생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발생 후입니다. 발생 후는 뭐냐면 토양과 작물 자생력으로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거를 감안하면서 농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가면 언제나 병해충은 어쨌든 올 수 있고 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 그러니까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거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 하는 방법에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병해충 또 발생합니다. 한데 작물들을 이제 자생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거든요.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뭐 진드물이 많이 와서 한 달 만에 그 확산이 막았거든요. 거기만 집중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복원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수확도 다 하고요. 뭐 양배추도 수확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작물들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기술 원리로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저 1번 병해충 발생되는 모든 기술 뭘까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소개할 건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아마 공개는 자세히 못합니다. 앞으로 이건 공개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중요한 기술의 누락은 없는지 이걸 또 해서 또 실증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뭐랄까 조율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론화 작업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기술 현장 기술이 이론적으로 안 나와버리면요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요. 왜냐하면 말로 전해야 되고 글자로 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해져서 그 글자화된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 또 해보고 A란 사람이 제주도에 A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습니까? 근거는 뭐냐면 지식이란 글자라고 하는 용어라고 하는 이걸로 해서 해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확실하게 전달되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기무라 씨 얘기했고 후쿠 마사노부 얘기했습니다. 가오구치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의 엄청난 업적인다면 뭐가 없냐 그러면 기술은 있다 합니다. 근데 혼자만의 기술이지 기술이 공개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 바로 용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글자라고 하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연농의 대가일 뿐 허구적인 그런 농업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실질적으로 거기 알려진 것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시하신 분이 그걸 또 뭐랄까요? 왜 그런지 그걸 해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려고 하는 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비난으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의 농업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그런 분들의 보면 댓글도 달고 공격형이죠.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불편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